1990년대부터 제가 이제 전문의 과정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 제가 1호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원주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밤샜다 하면 그 강릉에서 넘어오는 이제 그 언저리에서 무조건 뭐 소사, 둔내 이제 여기서 사고 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밤새다가 95년도에 제가 춘천을 갔습니다. 95년도에 춘천을 가서 한 5, 6년 지내다 보니까 또 그때 또 처음에 갔을 때는 또 원주랑 달리 이제 그 경춘 가도라 그러죠. 그 춘천 서울 그 도로에서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환자가 교통사고가 많이 줄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50대,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많이 오시는 거예요. 또 아니면 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뇌경색, 뇌출혈. 또 다 이제 뭐 교통사고 환자도 힘들지만 이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경색, 뇌출혈, 이런 환자들도 힘듭니다. 환자 저녁에 한 2명만 오면 밤새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든지 이제 심장 다시 뛰게 해줘야 되고 막힌 혈관 뚫어줘야 되고 뭐 뇌도 마찬가지죠. 얼른 처치 안 해주면 이제 식물인간 되고 뇌사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걸려서 퇴원을 시키려면 정말 뭐 총각을 다퉈서 이제 수술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혈관 처치술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 보면 그렇게 환자를 많이 봐도 일이 줄지가 않아요. 점점 많아져요. 점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야, 이게 응급실에서 암만 열심히 일을 해야 이 환자 이 발생하는 거를 줄일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환자가 응급실에 좀 덜 오게 할까. 그리고 응급실에 왔다 그러면 뭐 아시잖아요. 특히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뇌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그건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죠? 돈도 또 엄청 많이 쓰고 또 운이 좋아서 걸어서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뭐 특히 이제 뇌중풍 같은 거, 뇌졸중 오면 일단 보통 뭐 한쪽에 장애 남는 거는 이제 피할 수 없고 그러면 멀쩡히 잘 지내시던 분들이 병원에 올 때는 이제 휠체어에 타고 오시거나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한쪽을 이제 절면서 와야 됩니다. 심근경색도 뭐 비슷해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뭐 힘든 농사일을 짓던 분이라든지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이제 빨래 같은 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래 이상의 일을 못 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력을 잃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응급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크게 이제 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턴가 이제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어떻게 하면 응급실에 안 오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응급실에 와서 저 만나면 재미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 만날 때쯤 되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저희 같은 월급쟁이는 그 응급실에 환자 많이 안 오면 좋죠. 뭐 편하게 월급 받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건강에 문제 생겨서 응급실에 오면, 저희 같은 사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급실에 안 오냐,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하냐, 이제 평생.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외할머님 고향이 여기 우천이에요. 이제 6.25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건 들은 얘기입니다. 외할아버지가 교회 장로셨는데, 6.25 때 이제 인민군들한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아주 그 북한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아주 흥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우천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외할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이제 외할머니랑 원주로 이제 이사 나오셨어요. 이제 이사 나오셔서 원주의 그 대성학교 앞에 이제 그 원주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행성에서 몇 분 같이 나오신 분, 또 이제 원주에서 만나신 분들하고 이제 이 가족교회로 이제 10분이 이제 가족교회로 해서 그 원주 침례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강원도에서 제일 큰 침례 교회예요. 여튼 이제 우리 할머님 또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사시던 데라 더 여기 우천이 좀 정이 가고 이럽니다. 여하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응급실에 안 오냐? 그러려면 건강하셔야죠, 뭐 건강. 그리고 잘 사셔야죠, 그죠? 건강, 헬스와 이제 웰리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건강의 마크예요, 이게 심볼. 첫 번째가 뭐죠? 명상하는 거죠, 그죠? 이 스트레스 관리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잘 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 안 걸리려고 애 많이 쓰는데요. 치매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이 잘 때 치매가 이 단백질, 조금 안 좋은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건데, 이 뇌에 쌓이는 이 단백질이 잘 때, 네네네. 잘 때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뇌에서 이제 그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잘 자야 돼요. 그 다음엔 먹는 거죠, 그죠?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잘 움직여야 됩니다. 신체 활동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 심장 관리. 말이 심장 관리지, 사실은 저건 이제 우리 몸에 이 혈관 관리입니다. 이 혈관이 심장에 있든 뇌에 있든 이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혈관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겁니다. 이게 건강의 이제 제일 기초예요. 잘 사는 거죠. 오래된 집도 제가 지금 춘천에 도청 옆에 빌라에 사는데 35년 된 빌라에 살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수도, 보일러, 파이프가 문제예요. 이 집이든 사람이든 오래되면 이 파이프가 문제입니다. 이 파이프 관리만 잘하면 오늘 또 뚫어요. 1층에서 수도가 샌다 그래가지고 한번 수도가 새면 7층서부터 1층까지 뚫어야 됩니다. 이거를. 응? 그래서 1년에 계속 이 파이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거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파이프만 갈면 어떨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파리에 가면은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이 집 밖으로 파이프를 다 새로 합니다. 막 100년, 200년 된 집들이기 때문에 또 돌로 지었기 때문에 뚫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수도관, 가스관, 하수도 이런 걸 아예 건물 밖에 그냥 새로 싹 만들어버리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 몇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그림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늙지 못하는 거가 사실은 이제 제일 걱정이죠. 제가 우리 외할머님 말씀 잠깐 했었습니다만 그 얘기 왜 했냐면요. 우리 외할머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외할머님이 해주시는 도토리 묵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가을 되시면 이 손주들 이 아는 사람들 도토리 묵 해주는 재미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오대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메고 기분 좋으셔서 왔는데 야 오늘은 좀 고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의원에 가서 아유 몸살인가 봐요 하고 약 받아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우 내가 이번에 몸살 같지 않아 이러고 원주의료원 응급실 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9988-234라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어머님도 매일 기도하십니다. 우리 외할머니처럼만 제가 99세까지 싱싱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가버리자. 우리 외할머님이 정말 9988-234 하셨어요. 이게 이제 늙는 게 어쩔 수 없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옛날에 이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어렸을 때 뭐 각선미를 끝내줬죠. 근데 지금 90세에 요가 강사로 요즘 뭐 유튜브에 가면 아주 유럽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 할머니도 90세시고 저 옆에 계신 분도 85세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분이시죠. 이분도 80 넘었는데 젊은 사람 몇 사람은 뭐 거뜬합니다. 그래서 늙는 것과 나이가 먹어가는 것과 몸이 약해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우리 몸이 지금 저희 몸이 석기 시대로부터 아직 진화를 못했어요. 우리 몸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석기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 원숭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강아지나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말이 원숭이지 어떤 놈은 팔이 어떤 놈은 등치가 이만하고 어떤 놈은 눈방울이 이만하고 같은 원숭이지만 얼마나 다양해요. 뭐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색깔만 좀 다르지 비슷하잖아요. 한 종이 이렇게 되려면 보통 만 개체 이하로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빙하 시대에 어느 한 지역에서 10,000명 정도가 살아남았다가 이게 다시 이제 번성을 한 거예요. 그 10,000명 줄어난 사람이 다시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10,000명 줄어난 사람이 이제 지금 인류의 조상이고 그때 이제 그 어려운 환경을 겪어서 진화한 그 인류라고 하는 종이 한 11서너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 그래요. 그 살아남은 호모 사피엔스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혹독할 때 10,000명까지 줄어든 인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 달은 굶어도 끄떡없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응? 추위 잘 견디고 그리고 더위도 잘 견뎌야 되지만 특히 굶주림을 아주 잘 그러면서 협동심이 엄청 강해야 되겠죠, 그죠? 당시에 큰 뭐 맘모스 같은 거 사냥해서 살아야 되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뇌와 혈관입니다. 이 뇌와 혈관이 왜 망가지냐 하는 거죠. 왜? 이 건강하게 사는 거, 나 오늘부터 건강하게 살 거야 하는 게 말은 쉬워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 이렇게 살고 싶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분 좋게 뛰고 저녁에 명상 딱 하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냥 막 고기 많이 먹고 그냥 누워서 TV 보고 그렇게 이제 저녁을 보내죠. 이게 참 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피트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피트니스. 이게 몸을 이렇게 잘 피트니스하고 패트니스. 패트니스는 뚱땡이라는 거죠. 그죠? I하고 A 하나 차이인데, 그죠? I가 날씬하고 A는 배볼록 난 뚱뚱하죠. 이 피트니스와 패트니스가 참 이게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이게 왜 다르냐? 저게 이제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은 왜 생기느냐? 습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떤 사람은 내 좀 걷자 이러고 나가서 걷고 어떤 사람은 밥 물리자마자 바로 누워가지고 리모컨 손에 들고 이리저리 TV 보고 아니면 나가서 이제 저녁 한 5시쯤 되면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습관이고 그게 왜 내가 그렇게 됐는지 슬슬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합니다. 어이구 뭐 이장님 잘 계셨어? 아유 청년 회장님 잘 계셨어? 아유 요즘 마을 일이 좀 어때? 그 왜 그러겠어요? 이장님이 좋아서 청년 회장님하고 마을 일을 의논해 보려고? 아닙니다. 하고 술 먹고 싶어서 그래요. 술 먹고 싶어서 저녁 5시서 4시쯤 점심 먹고 좀 지나면 슬슬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을 일 보러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으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마을 일 이게 툭툭 던집니다. 요즘 우리 마을에 말이야 뭐 그 마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술 먹는다 하는 찾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또 술 마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위안을 하죠. 난 오늘도 마을을 위해서 우리 청년 회장님하고 깊은 논의를 했어. 이제 돌아가요. 그게 매일 반복돼요. 매일 술 먹습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우리 몸의 뇌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습관이고 이것은 우리 뇌에 일정 몇 가지 호르몬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우리 뇌가 좋아하는 호르몬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냥 한눈에 훅 한다 그러잖아요. 여자, 남자 딱 만날 때 어이쿠, 야, 훅 땡긴다.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잖아요. 종소리 다 울리고 와, 그냥 막 이게 아우라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머리에서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놈이 쫙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자고 나면 잠자리 들고 이럴 때 마음 편안하고 좋잖아요. 잠자리 싹 들 때. 그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놈이 쫙 이제 나오면서 마음 편안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오다 보니까 뭐 테니스장 막 있고 이러던데 뭐 게이트볼 장도 있고
참 이게 게임하고 이러다 보면 재밌잖아요. 응? 테니스 스타일. 응? 이거는 노르에프네프린, 엔돌핀,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게 나오면서 뇌에서 내일도 테니스 치게 만들고 모레도 테니스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아까 술 얘기했죠?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면 기분 좋잖아요. 다음 날도 전화하고 싶고 다음 날도 술 친구 찾고 계속 여기저기 전화한다네. 그건 도파민이라는 데네. 응? 술 한 잔, 저도 뭐 술 좋아합니다. 이제 휴대폰에다가 단주 고래라고 하는 술을 적절히 먹는 그 앱 깔아가지고서 이제 해요. 전 첫 잔은 그렇게 마십니다. 소맥을 하든, 소맥도 반반 하프예요. 예? 소주 반, 맥주 반. 아니면 이제 위스키, 맥주. 첫 잔을 아주 완샷으로 아주 급하게 들이셔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죠. 5초만 기다리면 머리가 찡 하면서 기분이 샥 좋아집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응? 이게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응? 내가 술을 한 잔 착 먹고 쫙 기다리면 이게 알코올이 쫙 뇌를 때립니다. 그러면 히포캄퍼스라는 데서 도파민을 쫙 뿌려줘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럼 2잔을 부르고 3잔을 부르죠. 요까지는 좋아. 요까지는 도파민이 이제 계속 나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근데 3잔, 4잔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먹는 겁니다. 이제 뇌가 마비가 됐어요. 응? 그래서 더 이상 좋지도 않아요. 근데 먹는 거야. 그래서 그 첫 잔, 2잔, 3잔 때 나왔던 도파민 맛에 응?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거 내일 또 찾는 거예요, 도파민. 응?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많은 이런 것들이 요 놈들 장난이에요. 이 8가지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다양한 방법으로 저거를 추구하죠. 운동도 하는 이유도 그거고, 밥을 먹는 이유도 그거고, 우리가 사랑을 찾는 이유도 그거고, 술을 마시는 이유도 그거고, 사람끼리 만나서 게임을 하는 것도 그거고, 애들 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도 다 저 호르몬을 불러내는 자기만의 습관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나와야 내가 이 행복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아까 석기시대 얘기 잠깐 하지만 이 뇌가 그 행복 호르몬을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 선조님들이 협동을 하려면 우리끼리 옥시토신을 분비해가지고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할 때 나오는 게 옥시토신이고,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모성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옥시토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다 옥시토신 때문에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거고, 또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 8가지 호르몬이 다 우리가 석기시대에 생존에 필요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낸 거예요. 응? 토끼 하나 잡으려고 10km, 20km 쫓아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엔돌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걸 러너스 하이라 그러죠. 우리 마라톤 뛰고 이러면은 막 뛰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뿐해지고, 구름 위를 뛰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엔돌핀이, 몸이 힘들 때, 토끼 잡아서 20리 뛰어다닐 때, 힘들어서 지치려고 할 때, 그때 엔돌핀을 쭉 뿌려주면은 구름 위를 뛰는 것처럼 또 뛸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게 우리 선조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하면서 머리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도파민을 찾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으면 행복하니까. 그래서 생존의
필요한 어떤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뭐 상황이 안 좋으면 나 살아야 돼 하고서 이 행복 호르몬 필요해 이래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피트니스 쪽으로 내가 뛰고 내 몸을 잘 만들고 이런 쪽으로 내가 습관이 가서 호르몬을 뿌리느냐 아니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누워서 먹어대면서 이 호르몬을 불러내느냐 이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 갔어. 이 피트니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패트니스 쪽으로 이 몸을 망치는 쪽으로 내가 갔어. 이게 그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뇌가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술을 먹어서 도파민을 뿌려서 내가 오늘도 행복하게 집을 가야 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야 이제 저녁 먹었으니까 좀 뛰자 하고 뛰어서 행복 호르몬을 받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이게 뇌가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바꿔서 못 쓴다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뇌가 안 바뀌어요. 한번 길이 나면 안 바뀝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냐? 그게 아니고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뉴런 리와이어링이라고 그래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 모시고 원주에서 강릉을 가려면 저쪽 그 안흥 이렇게 돌아서 글로 갔었어요. 그 길밖에 없었죠. 근데 그 후에 영동 고속도로 생겼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영동 고속도로 생겼는데 그때 동부고속에서 원주 시민 전체한테 빵을 3개씩 나눠줬었어요. 내가 그 빵을 더 먹었던 기억이 있어. 새 길이 나니까 어때요? 옛날 길 가끔은 가지만 새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길은 한 번 생기면 우리 뇌가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없어져요, 근데. 그래서 술 못 끊는 겁니다. 술 끊었다가 또 술 마시게 되고 술 끊었다가 또 술 마시게 되고 그래요. 근데 새로운 길을 뚫을 수가 있어요. 이 뇌에다가 새로운 길을 뚫으면 돼. 그게 3개월 걸려요. 새로운 길이 나는데 머리에 뇌에 새 길이 나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3개월만 해보자 그래요. 3개월만 잘 해봐라. 그러면 새 길이 납니다. 그러면 술을 안 먹고 새로운 저녁에 내가 뛰는 사람으로 운동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또 길이 나면 또 그 길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강릉 가는 사람이 고속도로 놔두고 물론 가끔은 경치 보고 안흥 찐빵도 사 먹으러 글로 갈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고속도로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개인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얘기만 가지고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도시재생대학 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제가 오늘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서울이나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제가 횡성에서는 안 해봤습니다만 인제, 양구 이런 데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이제 건강 이제 사업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은 아까처럼 습관을 바꾸고 내가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에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드라마 보면은 좀 잘 사는 지역, 잘 사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호텔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러닝머신에 옷 좋은 거 입고 콱 뛰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건강이 불평등해요. 이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 얼마나 삶의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다 이 평평한 길을 따라서 늙는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 이런 길을 따라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강 불평등을 만드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뭐 교육, 돈, 먹는 거, 뭐 주변 환경. 근데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소득이에요.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건강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만든 자료인데, 자,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의 사망을 1로 보면, 그죠?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1이다. 이럴 때 100만 원 미만을 버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2배예요. 그냥 소득 차이만으로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2배 차이가 나요. 서울시 자료 한번 보세요.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입니다. 서초구는 10만 명당 1,772명 돌아가시죠? 동대문 보세요. 2,340명이 매년 아시아나 항공기가 동대문 한 대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사는 데가 다른데, 소득이 다른데, 그래서 건강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서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이건 강원도 자료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데 쓰려고 만든 건데, 자, 이제 행성 자료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서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영월 군 하나만 놓고 본 거예요. 예?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영월은 337명, 서울은 263명입니다. 매년 밀양 화재 때 우리가 37명이 죽었는데, 매년 밀양 화재 사고 같은 게 영월에는 그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이 건강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국의 보건소가 다 똑같이 건강관리 사업을 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해줄게. 전국이 다 똑같이 해요. 전국이 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소득 따라, 지역 따라 건강이 달라요. 키가 다른 거지. 근데 다 똑같이 해줘. 그러면 이놈은 해주나 마나지, 이거 뭐. 응? 평등하게 하겠다는 거는,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응? 어쨌든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 응? 잘 사는 놈은 점점 잘 살고, 응? 못 사는 놈은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근데 진정한 해결은 뭐겠어요? 응? 아예 이 담을 없애는 거죠, 그죠? 담을 없애버리면, 응?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이 건강의 사회적 비용을 잠깐 얘기해 봅시다. 이 건강이 나만의 문제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진료비가 2015년도에 16조가 넘어갔습니다. 16조. 네? 전체 우리나라 의료비의 25%입니다. 25%.
전체 우리나라 의료비의 25%를 65세 이상 인구가 쓰고 있는데 이게 매년 늘어나요. 매년. 2030년대에는 전체 의료비의 40%를 65세 이상 노인들이 쓸 거다. 그리고 30조가 넘어갈 거라고 예측해요. 근데 그 원인이 저런 20조라는 돈을 발생시키는 원인 1위가 잘못 먹는 거예요. 식습관이 11.6%, 술 먹는 게 9.6%, 담배 피는 게 8.5%, 운동 안 하는 게 2.8%, 30%가 이런 하찮은 이유로 20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술만 안 먹어도 우리가 얼마를, 그래서 정부가 노력을 해요. 이렇게 엄청난 사업. 이게 제가 요만큼만 써서 그렇지 엄청난 사업을 합니다. 엄청난 사업.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업을 하는데 계속 이제 비용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 중심의 보건복지부, 국립센터, 광역센터, 시군센터 이렇게 전달망 방식이라고 그러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 이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비긴한 예로 얼마 전에 지금 문 정권에서 최고의 사업으로 한 게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중앙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었고 도에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었고 이 횡성군도 보건소 옆에 치매 안심센터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저기 하대 뭐 이런 데 사시는 분이 거기를 뭔 재주로 와요? 치매까지 걸리신 분이. 여기 가서 끝나는 겁니다. 보건소 인근에 사시는 몇몇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우천에 계신 분들도 참 거기에 그래도 우천은 좀 낫지. 근데 하대만 해도 거기서 뭔 재주로 일주일에 3번씩 치매 안심센터에 나와서 서비스를 받으시겠어요. 잘 가야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건 제가 춘천에는 그 소양댐에 수몰되면서 마을이 이렇게 막 찢어졌어요. 거기 한 100분 사십니다. 거길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가는가. 거기는 이장님이 옛날에 이제 공직자 하시다가 고향에 가셔서 이장님을 하시는데 하루는 쉬어봤답니다. 우리 100명 사는데 이런 공무를 띄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제 이 우체국에서 오시는 분부터 세기 시작한 거예요. 뭐 수도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오고 100명 사는데 공무로 오시는 분이 180명이더랍니다. 100명 사는데 180명이 서비스를 하러 와요. 응? 그래도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없죠. 이건 춘천시 홈페이지입니다만 많은 사업을 해요. 뭐 엄청난 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사업, 영양플러스, 건강실천, 모바일 헬스케어, 가정방문, 성인병 예방, 수많은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 있는 몇 분, 보건소 근처에 사시는 몇 분, 그나마 보건소 옆에 산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이건 어느 분의 거냐면, 우리 그 보건소 바로 옆에, 춘천시 보건소 바로 옆에 그 전통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시장. 거기에서 순댓집 하는 아줌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하루 어떻게 지내시냐. 보건소에 갈 수가 없어요. 아침 7시에 나와서 문 열고 이제 준비하고 점심 장사하니까 점심시간 뭐 꼼짝도 못하고 또 저녁 장사하니까 또 9시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에 프로그램이 뭐 많으면 뭐예요? 걸어서 100m도 안 되지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보건사업을 하고
응? 주민들 보고 건강하라 하니까 아까 같은 건강 불평등이 생기는 겁니다. 응? 서초에 사시는 어르신은 하루 종일 할 일 없죠. 뭐 보건소에서 뭐 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해주니까 돈도 많은 양반이 맨날 공짜로 서비스 받아요. 응? 근데 이제 70된 순댓국 할머니는 100m를 못 가요. 그러니 건강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어려운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이 도시 재생하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부가 뭔가 해줄 것 같아요. 이걸 공이라 그러죠. 공적으로 한다 그래요. 공공사업, 퍼블릭 헬스, 퍼블릭. 공에서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공이라는 거는 정치적 합의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합의라는 게 뭐예요? 세금 얼마 내자고 한 거예요. 너 얼마 내, 얼마 내, 얼마 내. 자, 우리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자, 응?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얼마 걷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치매 안심센터, 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그러면 군청 옆에 와서 끝이 납니다. 그럼 하대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전통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만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적인 서비스 같지만 공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느냐. 이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을 세금을 해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사업을 뿌려봐야 특히 건강사업 같은 거 뭐 치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사업 엄청난 돈 썼죠. 어디 와서 멈췄어요? 보건소 와서 멈췄어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장 보고는 치매 사업 열심히 해라 하고 그냥 공문 하나 보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보건진료소 소장이 갖고 있는 사업이 120개입니다. 혼자서 120개 하라는 게 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는 거죠. 그게 이 사입니다. 사. 이 공이라는 글자가 이게 재밌어요. 이게 마늘 모자가 이게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물건을 공평하게 똑같이 이게 팔자가 8팔자도 되지만 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사과를 나눠서 8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나누다 보면 동그란 걸 자르면 8개가 된다 해서 이제 나눌 팔자 8팔자인데 자, 이걸 보세요. 이것도 마늘 모에서 시작해요. 이것은 이게 벼 화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이게 사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똑같이 나눈 게 공이라는 거고 내가 만든 게 내 거, 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라는 게 또 재밌어요. 다 마을에 사시지만 저도 어렸을 때 원주 동진골이라는 그 마을에 살았습니다. 이게 집들이 쫙 붙어 있죠. 제일 먼저 내가 만나는 사 아닌 사. 옆집하고 담이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지금 어디서 사세요? 이제 주택, 이제 아파트 사십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 천장입니까? 윗집의 바닥입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내 거야? 윗집 거야? 이 벽도 보세요. 이게 내 거야? 옆집 거야? 내 거 같은데? 내 거 아닙니다. 에? 이거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이 집을. 근데 이게 내 거야? 처음 만나는 내 건데 내 거 아닌 처음 만나. 같이 써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담이 그렇죠. 옆집하고 담 하나씩 안 세워요? 담 하나 세우죠. 담이 무너져요? 그럼 옆집 만나야죠. 해결 같이 해야지. 응? 마을 길로 나가면 또 마찬가지죠. 마을 길. 이건 누구 거예요? 우리가 한 집 한 집 살다가 마을 길이 생겼는데 이건 누구 거야? 나라에서 준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을 게 됩니다. 사에서 시작을 하지만 마을 게 되고 우리 공동체 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물이 제일 대표적이죠. 우물.
징검다리, 다리, 우리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게 점점 이게 사회적 합의, 아파트라는 게 사회적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건데 네 천장이 윗집에 바닥이야. 이거 사회적 합의를 하고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하고 옆집하고 담을 하나씩 마을길을,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가 생겨요. 공유재가 이게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그렇다고 나라 것도 아닌 공유재가 생기고, 그것을 우리가 유명한 말로 이제 커먼즈, 이제 공유재, 공통재, 뭐 말은 많지만 이런 게 생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얘기가 또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 제가 어렸을 때 동진골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개울이 있어요. 그래서 동진골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2번씩 모입니다. 여름에 홍수에 다리가 떠내려가면 뭐예요? 다리 다시 나야지. 예? 그래서 돈을 각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리를 다시 놉니다. 근데 조금 더 큰 마을을 생각해 보세요. 마을이 커요. 이 다리 어디다 놓습니까? 또 강이 커요. 마을 사람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 다리를 놓자 하는 거는 공유재입니다. 커먼, 마을 사람들의 공동재산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놓을 거냐 할 때는 이쪽에다 놓으면 이쪽 사람들이 좋겠지. 이쪽에다 놓으면 이쪽 사람들이 좋지. 근데 다리가 너무 크니까 나라에다가 좀 지원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런 일 많죠, 마을 사업에. 응? 그러면 나라는 이제 이걸 어디다 놓을 건가 고민을 해요. 여기다가 놓으면은, 시장 옆에다 놓으면은 경제 가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학교 옆에다 놓으면은 교육을 생각하는 거예요. 박물관 있는 데다가 막 놓으면은 문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가치를 생각해요. 가치. 그래서 이런, 예? 우리의 이익과 국가의 가치가 만나서 이 커먼즈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을 사업이고 도시 재생 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도울 공짜. 이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서로 같이 들은 형상이에요.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쪽 뭐 치매 사업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치매가 중요하다고 국가에서 바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미래 가치. 그래서 공공이, 보건기관이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려면 저게 마을 사업이 돼서 공공의 사업이 보훈소에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마을에서부터 가야 됩니다. 마을에서부터 가서 건강 공동체를 만들든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서 야, 여기까지 와 하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건강 자산을 만들어서 건강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까 마을 이 다리 만들듯이 야, 우리끼리 하기에는 힘이 벅차. 우리도 나서서 다리를 만들 테니까 정부에서 시멘트라도 대줘. 이렇게 같이 가야 그 나라에서 만든 치매 안심 정책이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소득이 어떻든 어디에 살든. 그래서 이제 잠깐 이 얘기해 봅시다. 사유제, 이 커먼즈가 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유제, 휴대폰, 노트북 이건 내 거죠. 이거 휴대폰 마누라하고도 같이 안 쓰잖아요. 응? 남편하고도 같이 안 씁니다. 휴대폰은. 이건 뭐 내 거죠. 근데 공공재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 도로.
근데 우리가 요 개념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공유제 이런 거. 근데 사실은 많습니다. 요즘 토지 공유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토지를 누가 갖지 못하게 하자. 이게 자연, 지구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건데 왜 돈 많은 사람이 가져. 공유제로 되돌리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파 같은 게 그래요. 전파는 우리 휴대폰 쓸 때 SK 회사가 전파를 갖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빌려주는 거지. 응? 우리 나라 거 빌려갔으니까 빌린 돈 내 이러고 SK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면 돼요. 응? SK는 전파를 이용하고 이용료만 낼 뿐이지 전파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토지는 이게 지구가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어찌어찌 잘못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사유재화 시켜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요즘 하도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니까 토지를 그러면 공유제화하자. 그러면 공유제의 건강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다시 아까로 돌아가 봐요. 응? 저 왼쪽 신동모 할머니가 서초에 사시는 분이에요. 할머니인데 실제 사례입니다. 1년에 건강보험공단의 돈을 19만 원 쓰세요.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정선에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1년에 건강보험 돈을 452만 원 갖다 쓰셨어요. 하루 종일 병원 다니는 게 일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 찾아갑니다.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물리치료 좀 받으면은 그다음에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가십니다. 거기서 물리치료 좀 받고 점심에 마을회관 가셨다가 오후에 한의사한테 가십니다. 응?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집으로 가세요. 이걸 계속 반복하십니다. 응? 그래서 1년에 건강보험 돈만 452만 원 씁니다. 응? 70세 이상 평균 어르신들이 430만 원 씁니다. 1년에. 응? 저 비용을 만약에 안 쓴다면은 우리 정선 할머니가 건강보험 돈만 400만 원 쓰시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자리 보존하고 눕죠? 요양원 가시죠? 그러면 1년에 1억 쓰십니다. 한 분만 요양원에 안 보내면요. 나라 돈이 1억이 절약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건강 비용이지만 한 분만 요양원에 안 보내보자. 이러면 1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1억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응?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면 19만 원 쓸 거를 요양 상태에 가면 1억씩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50대부터 식사 막 하고 안 움직이고 이래서 생긴 비용이에요. 저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50대쯤 이제 영국은 그래서 55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다가 놓은 거예요. 도시재생 여기다가 놓고 55 플러스 55세부터 운동해, 식사 잘해, 그리고 모여서 건전한 얘기를 해, 사회활동을 해. 이 세 가지만 하면은 70세 넘어서 요양원 가는 거를 20% 줄일 수 있다. 20%, 이제 100명이 사는데 70세 넘어서 요양원 가는 거를 20% 줄였어요. 5명 줄이면 얼마입니까? 5억이에요. 이거를 우리 커먼즈, 공유 자산이라고 보자. 이걸 땡겨다 쓰자. 땡겨 쓰자, 이제. 우리나라 이 시골에 가서 알코올 중독되신 분 많은 이유가 술이 싸서 그래. 그냥 마트에 앉아가지고서 돈 1,000원이면, 마실 수 있다. 하루 종일 마셔야 10,000원이 안 들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진짜 참. 그래서 우리가 질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우리 술을 담궈 먹자. 좋은 술을 담궈 먹자 그래요. 그 막걸리가 왜 막걸리인지 아세요 혹시? 전 어렸을 때 봐서 알아. 예?
우리 외할머니가 술 잘 담그셨거든. 그 막자가 막국수 막자예요. 막이 막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왔다 이제. 응? 지금 막 왔어 할 때 막자예요. 즉석 국수, 막국수가 바로 내려 먹는 거잖아요. 응? 바로 내려 눌러서 먹어서 그게 즉석 국수, 막 내린 국수에서 막국수거든요. 막걸리가 막 술을 이제 막 지금 바로 만들어서 먹어서 막국수예요. 막걸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룩이랑 이제 아직 분리가 안 됐지. 응? 여름에는 바로 이제 누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쫙 그 이 얇은 그 명주에 싸서 채를 갖다 놓으면은 이게 주변이 걸러져 가지고 거기에 청주가 고인다고. 응? 그게 이제 좋은 술이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먼저 떠먹는 거지. 그게 막걸리예요. 우리 할머님이 참 술 잘 담그셨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술을 빚어서 먹으면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게 안 먹어. 야, 요거 맛있다. 옛날 막걸리. 응? 그러니까 옛날 막걸리식으로 막걸리 이렇게 사 먹는 거 말고 모여서 이게 술을 같이 만들어 먹는 거예요. 누룩이랑 이제 메가랑 엿기름이랑 해가지고 만들어 먹으면 술을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게 안 먹어. 조금씩 나눠 마시면서 야 이거 맛있다.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어 보자. 야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청주 잘 뜨고 이렇게 증류해 가지고서 소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뭐 산삼이라도 하나 장내삼이라도 넣어서 우리 올 그 가을에 뭐 무슨 회의 때 뭐 송년회 때 먹자. 이런 식으로 술을 애지중지 먹으면 그렇게 고주망태가 안 돼요. 그냥 소주 그냥 막걸리 그 싼 술 그냥 그 건강에도 안 좋은 술을 그냥 오로지 취하려고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술을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저 한림대학교 가면 우리 저 옆에 그 제 연구실 바로 옆에가 이제 그 춘천시 알코올 중독 센터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매일 술을 담가요, 맥주. 응? 예, 맥주를 그 담아가지고 좋은 사람끼리 나눠 마신다고. 근데 이 맥주 하나 만드는데 그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안 먹어요. 야, 이게 어떻게 만든 술인데, 야, 조금 먹어봐. 그러면 또 그거 이제 맛을 보면서 먹는다고. 그러면 야, 지난번 거보다 소주 맛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지 뭐. 뭐 말이 처음처럼이고 말이 뭐 저 참이슬이지 다 그 맛이지 뭐.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취하려고 먹는 거야. 근데 내가 담궈서 먹으면 야, 지난 거보다는 이번이 좀 더 잘 된 것 같은데 어때?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야, 다음에는 내가 정말 좋은 술을 내가 한번 가져와 볼게. 이래서 또 어디서 또 좋은 술 가져와서 또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러다 보면 정말 술 먹는 자리가 즐거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성에 들어갔어. 그거를 먹고 길바닥에서 자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자리가 되고 정말 좋게 만나죠. 제가 오늘 좀 재미없는 얘기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러는 좋은 말씀 해주실 분들이 뒤에 쫙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총대를 메고 이 도시재생대학에서 하는 이 건강 사업은 어째야 되는지를 재미없지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건 아까 이제 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 55세예요. 70세 때, 80대 때, 죄송합니다. 우리 응급실에서 많이 봐요. 이 나무 토막에 대해서 응급실에 오시면 안 돼요. 응? 그냥 깡 말라가지고서 기저귀 차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랏돈 1억씩 쓰세요. 그렇게 안 되려면 55세를 얘기합니다. 늦어도 65세. 55세면 딱 좋고, 늦어도 65세 전에
이 근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근력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근력연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55세에 50세 때 이 연금들 들죠. 펜션. 이거 들어 다 좋은데 근력연금을 안 들으면 이거 다 꽝이야. 제일 중요한 연금은 근력연금이. 내 몸에 근력을 쌓아놓지 않으면은 통장에 돈이 암만 많아도 그거 날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중풍 맞아가지고 들어놓으면 그 통장 깡통 통장 되는 거 한순간이고요. 그거 지가 써보지도 못해. 에? 중요한 거는 근력연금이에요. 에? 몸인만 튼튼하면 연금 필요 없습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가서 슬슬 놀면 돈 주는데. 응?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주민들하고 내 아는 사람들하고 지낼 수 있고 그래서 노후가 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가면요. 근력을 잃기 시작을 하면 어느 날 응급실에 나무 토막돼서 들어옵니다. 팔다리 잘 펴지지도 않고 기저귀 차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라에 엄청난 돈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 공동체를 좀 만들자 이거예요. 이왕 이렇게 모이셨는데, 자, 우리가 좀 건강하자. 저기 있는 테니스장, 뭐 이런 거 좋은 자원이에요. 그거 좋습니다. 근데 저거 이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혹시 테니스 치십니까? 테니스 치세요? 네. 몇 분 치세요? 응? 또 누가 치십니까? 예. 네. 마을 주민들 전체에서 몇 분 그 테니스 치시는지 잘 모르요 30여 명. 응? 30여 명을 위해서, 응? 이게 참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저것도 우천면 전체 분들 중에서 저게 너무 먼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저거를, 그럼 저쪽에 먼 분들을 위해서 또 만들까? 그 우천면에 저거를 몇 개 만들면 우천 주민들이 그냥 저녁에 심심하면 나와서 저걸 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기 이제 테니스장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유 자산입니다. 그죠? 우천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유 자산이에요. 근데 이런 공유 자산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누구나 쓰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거는 좋아하는 사람만 쓰지만 이게 이제 이 영국의 사례입니다. 마을 공동 이제 그 공유지 이제 풀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양이 있는 사람들은 갖다 양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다 뜯어먹고, 그냥 그 황무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 공유자산은 이렇게 된다. 누구나 쓰게 하면, 우리 요즘 많이 겪잖아요. 뭐 강에서 누구나 가서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금방 없어지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우리 어렸을 때는 마을 뒷산 아무나 가서 마을 나무에다가 하면 금방 민둥산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공유제에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우물입니다. 지금은 수도가 다 나오니까 괜찮았지만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동진골에 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이제 펌프를 이제 해요. 근데 그 개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펌프만 박으면 돼. 개울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우물을 큰 거 깊게 파야 돼요. 마을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큰 공사해야 됩니다. 위에다가 큰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걸 받쳐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편익 감소성이라 그래요. 처음 만들 땐 쉬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들 때마다 우리 마을 앞길 내는 건 쉽지. 근데 저 앞에다가 큰 신장로 내는 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쪽에서는 특히 이 디지털로 해보자. 디지털로. 그래서 디지털 커먼즈를 이제 디지털 이제 공유제라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이게 뭐 페이스북이든 뭐 유튜브 같은 거 다 하시죠, 유튜브. 뭐 네이버
뭐 카톡, 예? 예. 이런 거는 돈을 안 받아요? 그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게 재밌어요. 이게 아날로그,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공유제는 공짜면 누구나 갖다 쓰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만들려면 너무 힘든데, 이 디지털은 사람들이 많이 쓰면 점점 가치가 올라가요. 예? 많이 쓰라고 막 돈까지 줘가면서 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로 만들면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체육관은 많은 나라에서 해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면 소재지에 1000평짜리 체육관이 있으면 뭐하냐 말이야. 저 리안에 사시는 분들은 나왔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100평짜리 하나보다는 10평짜리 10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체육관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다만, 그래서 10평 체육관 운동을 했어. 100평짜리 하나 있어봐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만 좋지. 이거 쪼개가지고 10평을 여기저기다 만들잖아요. 시장 안에도 하나 만들고, 저 리안에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중요한 거는 서로 이제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이 테니스 동호회, 30명, 30분이 테니스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강을 같이 실천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이 컨텐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헬스브릿지나 우리 저 건강마당이나 또 저희나 이게 이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건강 실천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 이런 10평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일본은 이제 10평 체육관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10평 운동장 운동이라고 합니다. 10평짜리 운동장에 나와서 그런 앱을 써서 같이 서로 도와서 운동도 하고, 집에 가서도 이 앱을 써서 어떻게 운동하면 되는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하는지,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이제 받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인센티브를 주자, 인센티브를. 돈을 주자, 건강 실천하면. 왜? 아까 제가 지루하게 한 얘기 있죠? 10년 뒤에 요양원 가시는 분 5명만 줄이면 우리가 5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 5억을 끌어다 쓰자 이 말이야. 5억을 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지금서부터 건강관리 잘하라고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수당을 주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은 뒤에 우리가 5억 안 쓸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자체하고 협상을 해서, 야, 우리가 건강관리 잘할게. 지금 많은 일들을 지자체랑 우리가 협상하잖아요. 우리가 마을길을 잘 만들 거야. 그게 돈 좀 줘. 우리가 관광상품 만들 거야. 돈 좀 줘. 이러듯이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뒤에 요양원 가는 사람을 우리가 예방할 거야. 그게 돈 좀 줘라.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예요. 건강실천 수당을 주자는 거지. 그래서 요런, 10평이지만 알차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그 돈을 가지고 만들고, 또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요. 그래서 건강 비용을 생각만 바꾸면 건강 자산이 되고, 이것을 선제적으로 건강 실천 수당으로 주민들한테 먼저 주자. 건강 실천을 잘 하시는, 신체 활동 열심히 하고 식사 관리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돈을 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하냐? 아니에요. 이미 캐나다 같은 데서, 영국 같은 데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주민들의 건강 실천에 대해서 돈을 줍니다. 이건 캐나다가 당근을 준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당근. 그래서 아예 캐럿 리워드를 해. 당근 인센티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있어서 내 휴대폰을 딱 얹어놓고 자전거를 타면은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자전거 탑 많지 30분 정도 자전거 타면 버스비가 나와요. 응? 일찍 가가지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30분 동안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버스비가 나와요. 그럼 버스 공짜 타고 가는 거예요. 응? 또 이걸 모아가지고 비행기도 탈 수 있어요. 응? 이런 다양한 리워드들을 줍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 통장을 하나씩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건강 실천, 뭐 얼마 걸었다, 식사 관리를 얼마나 잘했다, 이러면 거기다가 돈을 쌓아줘요. 특히 이제 근력이 제일 중요해요. 근력이 느는 만치 이게 팍팍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이 마을 화폐로 만들어서 마을에서 쓸 수 있게 해줘요. 마트에 가서 뭘 살 수 있게, 또 건강식품을 사 먹을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얼마나 건강 실천을 잘했는지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앱을 씁니다. 이런 앱을 써서 이런 이제 식사 관리하는 거, 또 신체 활동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하는 대로 잘 이렇게 이 포인트를 쌓아서 그걸 이제 나중에 돈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좀 생뚱맞습니다만, 초등학교 사회에 일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일이라는 게 뭐냐? 일자리라는 게 뭐냐?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고 가치를 만들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 역할과 지위, 만족,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면 이걸 일과 일자리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건강실천 수당을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실천하는 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증진 활동이죠. 건강 비용을 절감하는 건강 자산을 만드는 사업이죠. 그리고 수당을 받죠. 돈을 받잖아요. 또 건강 공동체에 참여를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그럼 꼭 정부가 돈을 줘야만 이 일을 하느냐? 일본에서는 이런 거 합니다. 이 마을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양원에 보내셔야 될 분들이 마을에 죄송합니다만 10분이 있다고 쳐. 이분을 요양원에 보내면 이제 어디선가 나라에서 돈도 주고 뭐 나도 좀 돈을 내고 이렇게 받겠죠. 근데 마을 주민들이 건강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 협동조합, 돌봄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마을 청년 또 마을 주민 10명이 이분들을 모셔요. 돌봄에 참여를 하면은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아시죠? 돌봄. 응? 저희 아버님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매일 어느 한 여사분이 4시간씩 오셔가지고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가세요. 그분이 이제 돈 받으시잖아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왜 내가 못 모시고 요양원 보냅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 농사 져야 되잖아. 며느님, 그 희생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 가면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멀리 요양원에 보내셔야 될 분들을 그냥 마을에서 모십니다. 마을에서 모시고 내 어머니 내가 모시는데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럼 내가 모시지 요양원 안 보내고 일자리 생기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건강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어떤 거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경기도에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 유기견이 참 도시에는 문제예요. 유기견이. 그래서 유기견 한 마리 이제 이 시설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유기견을 감당을 못하니까 일반인들이 유기견을 이제 입양될 때까지 한 달을 맡아주면 15만 원 줍니다. 뭐 2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5마리 맡으면 얼마겠어요, 이거? 응? 100만 원이에요. 응? 혼자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마을회관에다가 강아지 목욕시키고 이런 시설을 합니다. 응? 그리고 강아지 데리고 노니까 건강에 좋아요. 애들 데리고 산책하고. 응? 그래서 건강 챙기면서 유기견 4-5마리 키우고 또 유기견들 데리고 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같이 목욕시켜주고 개 얘기하고 개 키우는 거 해서 건강에 좋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돈도 벌어요. 유기견. 거기 이제 또 야 이왕이면 우리가 이거 개만 돌볼 게 아니라 이게 돌봄 공동체를 만들자. 협동조합을 좀 키우자. 이래서 또 이제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건강 공동체를 잘 만들고 문제는 이 수당을 이제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지자체랑 협상하는 거죠. 협상해서 우리가 열심히 미래에 이거를 줄일 테니까 우리 맨날 와서 무슨 가끔씩 와가지고 저 엄한 사람 이 강의비 주고 뭐 이래서 춤추자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자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할게. 예? 그 예산을 좀 줘.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또 돌봄 공동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예? 우리 마을에 우리 어르신들을 멀리 보내지 말고 고래장 치르는 거지. 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모시자는 의미도 좋고 또 그게 협동조합 잘 만들면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건강 공동체를 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산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건 저희가 화성에서 했던 건데 이제 뭐 축제들 많잖아요. 이 건강 공동체에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서는 일단 너무들 이 단백질 섭취가 안 돼가지고 두부 만들기 사업을 했어요. 두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콩만 주는 거야. 콩만. 그럼 콩나물부터 키워가지고 두부 만들어서 일단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남는 거를 축제 때 갖다 팔아요. 마을 축제 때 이럴 때 갖다 팔아서 그것을 이제 지역 화폐로 받아서 또 지역 경제를 살리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저처럼 강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정말 이제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뭐 또 원주에 있는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 재미난 건강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첫 시간에 김 빼서 죄송합니다만 각자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하면 우리 전체를 건강하게 하면서 또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좀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건강도 하고 돈도 되는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고맙습니다.